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지난 1일 첫 선을 보인 금토 드라마 내일입니다. 여기 취업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청춘이 있습니다. 안타까우면 모시면 되잖아. 무엇이 문제인지 이 많고 많은 회사 중에 그를 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어쩌면 지옥보다 더 잔인한 현실. 반려동물 관리사, 조리사 자격증, 특기로 마술, 노래, 연기. 다양한 경력부터 온갖 자격증까지 화려한 스펙을 장착하고도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취업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마등 오피스 소속 사자들의 행동 강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자는 인간들 앞에서 능력을 사용하거나 그들의 일에 관여해도 안 되고 이승에서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선 안 됩니다. 아, 이거 영 쎄한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하더니 결국 저승 문턱과 취업 문턱을 한 큐에 넘어버렸습니다. 이승에서의 흔적을 씻고 신입 저승사자가 된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승에서 펼쳐지는 휴먼 오피스 금토 드라마 내일입니다. 심란한 얼굴을 한 남자 이름은 최준웅. 탁 비료 컴퍼니에서 질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정에 센스, 요구되는 스펙은 다 겸비했지만 29년 인생 제대로 된 사원증 한번 목에 걸어보지 못한 취준생 백수입니다. 나도 사원증 갖고 싶다. 나 진짜 너무너무 자소서 쓰기 힘들다. 자소서를 쓸 생각에 좌괴감이 들던 그때 아슬아슬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왜 난간에 기대시지? 아유, 왜 하필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진짜. 취업을 위해 갈고 닦은 순발력을 이렇게 쓸 줄이야. 잠깐만. 삼촌 같아서 그래. 삼촌. 야, 너 같은 조각. 그렇게 오늘 처음 본 삼촌과 실랑이를 벌이던 찰나, 저 세상 속도로 달려오는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는 다짜고짜 명치를 강타합니다. 준웅이 주는 거 없이 미웠던 걸까요? 난 비키라고 했다. 진짜 왜들 이러는데? 내가 내 맘대로 죽겠다는데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맘대로 뛰어내려 그럼. 근데 내가 장담컨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울걸. 저기요! 결국 떨어지려는 아저씨를 잡으려다 동시에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아, 취업 한번 못 해보고 이대로 눈 감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내가 왜 두 명이야? 혼란스러움에 정신 못 차리던 그때 준웅의 유체이탈쇼 1열 감상 중이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설마 막 저승사자 뭐 이런 거 아니? 맞아. 주마등 훈련 관리 본 팀장?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은 거야. 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고 싶다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야. 저승의 본부를 둔 주마등 오피스의 아웃사이더 구련 팀장이었는데요. 여느 날처럼 업무 처리를 하러 왔다가 준웅의 오지랖으로 일이 꼬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반은 인간, 반은 홀령인 준웅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가는데요. 저승행 열차인지도 모르고 신났네 저거. 저승이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뭐 저승이라고 별거 없지. 너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겠다, 야. 야, 좀 마시고. 저승표 웰컴 드링크를 한 잔 마시고 나니 아니 어깨에 저 산처럼 솟은 저 요구르트 아줌마의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주마등에 온 걸 환영합니다. 최준웅 씨. 그녀는 바로 저 세상 최고 권력자 옥황상제였는데요. 이항에 의거 선택권을 줄까 하는데. 선택권이요? 지금처럼 3년 동안 코마 상태로 누워있다 깨어나든가 아님 주마등에서 일하고 6개월 만에 깨어나든가. 깨어난 후에는 원하는 회사 취업, 중요한 시험 합격 등등 슈퍼패스가 될 수 있는 혜택 주셔질 거야. 뭐 이걸로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금 나가봐야 돼서. 최준욱 씨도 데리고 가. 네? 네? 첫 번째 고객님을 모시러 온 위관팀. 여기가 노은비 씨가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뭔데요? 80%?
우울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도도 올라갑니다. 잠시 후 위관팀의 고객님이 될 주인공이 등장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오토바이가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이거 팀 이름이 이거 어벤져스였나? 난 사람을 살리는 저승사자거든. 자살 예정자들을 살리기 위해 결성된 위기관리팀. 방송 작가인 고객을 살피기 위해 외주 PD로 위장 취업하게 됩니다. 제 책을 읽고 학폭 지킴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 폭력 소재의 작품으로 스타반열에 오른 웹툰 작가를 인터뷰하게 된 은비는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학폭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극도의 불안함을 보이던 은비는 촬영 도중 뛰쳐나가게 되고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의 사이를 캐치한 위관팀은 특단의 대책을 꾸리는데요. 회사 가서 결제 받아와. 네? 기억의 키가 필요할 것 같아. 은비의 기억 속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그녀의 고통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는데요. 웃기냐 내가? 아니 잠깐, 저 사람 웹툰 쓴 그 작가 아니야? 웃으라고. 웃으라고. 야 웃어. 학창 시절 은비를 죽도록 괴롭히던 대상은 웹툰 작가 혜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참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주눅맨은 또다시 몸을 날립니다. 넌 누구? 우릴 인지하게 되면 저들 기억 속에 갇히게 돼. 기억에 개입한 대가로 진정한 저승길에 오를 뻔한 두 사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저승사자들이 저승 먼저 가겠어. 그런데 은비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작가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비의 극단적 시도만은 막아야 하는데요.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아까 내가 했던 말 극복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해. 안 되면 더 해. 안 되면 더해. 매일 밤 네 스스로 자신한테 읊조렸던 말일 텐데. 뭐야 당신? 너 살리러 온 사람 저승사자. 버티기 위해, 살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온 숱한 나날들. 은비는 그 사이 조각조각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넌 살자. 어느 누구도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준웅의 허그 이벤트로 활용정점 찍어주고 첫 번째 고객님의 상황을 일단락 찍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객님 들어오실게요. 이름 남궁재수, 경찰 공시 3년차. 최근에 우울 수치가 급격하게 올랐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최준웅 씨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나 이제 공시생이 내 직업이 된 것 같다. 학창 시절 두 사람의 인연은 괴롭힘 당하던 재수의 편에 준웅이 서게 되며 시작되었는데요. 함께 주먹을 공유한 이후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됐습니다. 힘내야 될 때면 그렇게 치킨이 땡기더라. 취업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친구였건만 경찰고시 3년차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급격히 우울 수치가 증가한 케이스였죠. 위관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치킨이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디 겁니까? 요즘은 배달도 빠르니까. 그게 아니라 재수 6살 땐가 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치킨이요. 힘들 때마다 항상 그 얘기했었어요. 절친 준웅의 아이디어로 재수가 즐겨 먹던 치킨을 찾기 위해 과거로 건너온 두 사람. 혹시 양말 안 필요해서 양말 싸게 돼. 재주야, 아빠 이 이력서 금방 보내볼 테니까 혹시라도 이거 단속 나오면은 아빠 금방 올 거라고 얘기 알았지? IMF 이후 번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자리 나면 가장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수의 아빠. 아픈 아내의 병원비도 모자라는데 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아빠가
우리 재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안 돼요. 재수 아빠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음을 눈치챈 팀장님. 꽉 잡아. 그의 선택을 돌리기 위해 급하게 쫓아가 보는데요. 아저씨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당신만 실패했어. 남들도 당신처럼 바닥에서 허우적대. 죽으면 다 해결돼. 당신 보험금으로 아들하고 당신 아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럼 나 보고 어쩌라고. 그 시간 팀장님, 재수 씨가 위험합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좀만 더 버텨봐. 모두가 과거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미용구. 치킨 구하자 당장. 지금요? 우리라도 갖다 주자. 위관팀의 인생 참교육으로 가족 곁에 돌아온 재수 아빠는 다시 한번 삶을 이어나갈 결심을 하게 되고 맛있게 드세요. 치킨 세레모니로 마지막까지 업무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위관팀. 남궁재수. 남은 치킨 바리바리 싸가 현재의 재수에게도 배달합니다. 기억나요. 그 치킨 맞아요. 지금부터 명언 타임.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도 살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 그러니 살아. 위관팀의 대처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며 마무리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구하는 저승계의 유일무이한 팀. 그 중심에 있는 연에겐 아무도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각자의 사연을 품고 저승계에 발을 들이게 된 사자들의 이야기.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내일은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을 살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저승사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드라마 내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기존의 저승사자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깨는 이런 색다른 설정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들을 조금 폭넓게 공감할 수 있게도 해주고 조금 현실적인 해법, 위로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만 실패했어. 남들도 당신처럼 바닥에서 허우적대.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느냐? 뭐 계속 해보면 될까?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에피소드를 다룰 때 사회적 함의나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타지를 쓰기 때문에 이게 CG나 이런 비주얼적으로 정확하게 잘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저승이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판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느껴진 면이 좀 있었고요. 다만 좀 아쉽게 느껴진 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에피소드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소재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몰입이 많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렇지 못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 이거 약점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많은 장르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다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일에서는 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몰린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맞아야 할 즐거운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다룰 때도 내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 웃었던 때를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수고시생이 나왔을 때도 내가 먹었던 맛있는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기쁨이라는 걸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일은 저승 오피스 휴먼 판타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만화적 상상력이 구현된 장면들로 신선함을 주는가 하면 사회적 이슈를 담은 이야기들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휴먼 판타지라는 장르적 재미가 돋보이는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그 2회에서 보여졌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은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연과 준웅의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만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각적 재미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억으로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하나였잖아요. 부딪히면 안 돼. 닿아도 안 되고. 우리 인지하게 되면 저들 기억 속에 갇히게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준웅은 역시나 당하고 있는 은비를 가만 두고 보지 못하고 그 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존재가 들키고 넌 누구? 여기서 나가야 돼. 팀장님, 나가는 문이. 문을 열면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빠른 속도로 가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뒤틀린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흥미롭고 가장 역동적인 장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약간 폭발했었던 씬은 역시 치킨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과 현재 재수가 극한적인 상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재가 되게 교차가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해소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실패는 다시 하란 뜻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이겨냈고 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라는 어떤 의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임슬립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한 레트로 그 복고적인 그 화면의 연출과 이 재수 부자의 좀 애틋한 사연 그리고 거기 어떤 사회적인 비극의 문제까지 어우러졌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회에서 준웅이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는 장면,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보편의 경험을 되살렸기 때문에 공감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언제든지 내가 그 다시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회가 없어졌을 때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웅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대요. 그것도 얘가요. 내가 언제요? 네가 그랬잖아. 빨리 한번 안아드려. 오늘 아버지 출장 가시는 날이라며. 아빠 잘 자. 내 꿈꿔. 아이고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저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민감하고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작진의 고민도 느껴지는데요. 위원들은 내일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2회 말미에 주연 배우 4명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로 우울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작자들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소재,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위기관리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계속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균형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인도관리팀의 박준길 캐릭터 같은 분은 자살도 살인이야. 잔인하게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고통받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야. 고통 속에서도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게 살아있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을 끌어안아주면서 동시에 질타하기도 하는 이 균형이 잘 유지돼야지 이런 불안감이나 약간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심각한 장면들도 있지만 코믹하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행이다. 제가 진짜 잘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줘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이 살았어. 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반추해보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메시지가 갖고 있는 무게감은 잘 보여주면서도 그 공감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나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극단적인 선택들을 조금 더 순화된 모습으로 포장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제목이 내일인데 이 내일에는 세 가지 층의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삶을 향하는 목표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직접적인 의미로서의 내일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일이고 바로 내일이다라는 의미의 내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일의 로고를 보면 일자에 있는 니을이 삼자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저승사자지만 이 사람들은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그것을 자신의 일로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나의 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엔 내일의 등장인물, 주마등에서 근무하는 저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여자, 위기관리팀의 팀장, 구련 역의 김희선 씨를 필두로 계약직 사원 최준홍 역에는 로운 씨가, 일당백 대리 임윤구 역에는 윤지훈 씨가 캐스팅되어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연 캐릭터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기관리팀 구성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하나는 굉장히 냉철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를.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련이 해결해 나간다면 인간미를 갖고 좀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또 최준웅 캐릭터가 이거를 좀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요. 잘 버텨줘서.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게 캐릭터 구성을 잘 구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김희선 씨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희선 씨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판타지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장르랑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도 이것은 정말 판타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격까지도 사실은 차갑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물을 보여주면서 어떤 드라마의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주 젊은 배우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앙상블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윤지원 씨가 맡은 임윤구라는 캐릭터가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칼퇴근을 해야 되고. 팀장님, 가. 능력을 사용할 땐 선 보고 후 실행. 이런 것들이 어떤 판타지 오피스물의 장르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류인구라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의 합이 아무래도 이 내일이라는 드라마의 완성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 동료이자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인류애를 보여줄 때 이 드라마가 어떤 성격의 드라마인지가 더 잘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 점이 아마 기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오피스물에서 하면은 멘토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은 항상 이제 연상의 남배우가 그걸 맡고 또 실수를 연발하고 좀 아직은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신입사원의 역할은 이제 그 연하인 여성 배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의 오피스물에서 자주 선보였던 그런 그 성별 위계 구도를 완전히 반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 반전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굉장히 극과 극의 인물이긴 하지만 종종 이들의 어떤 파트너십이 이제 순간순간 조금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치킨 이벤트를 할 때 준웅의 요구에 따라서 구련이 이제 마지못해서 같이 의상을 착용을 해준다던가. 재수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파트너십이 살아나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관계의 유대감으로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 토, 요일 동시간대 타사 드라마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현재 두 작품의 시청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이 상황에서 내일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내일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복합 장르로서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드라마지만 동시에 판타지적인 성격이 있고 거기에 더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계의 요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때 내일이 가진 경쟁력이 비로소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드라마가 생각해야 될 주요점이 있다면 비현실적인 장르에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화할 것인가. 시청자가 보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를 다 맞물려지면서 개개의 캐릭터의 개성을 잘 보여주면서 서사를 완성해 나갈 때 이 내일이라는 드라마가 가진 장점이 확연히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어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사건을 전면에 내세운다기보다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정, 마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면서 복수국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욕망과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의 변화, 인간의 마음들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펼쳐간다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기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현실에 대한 이 작품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대표성을 띠게끔 잘 구성을 했죠. 학교 폭력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대표성을 띈 에피소드이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현실의 이야기로 실감나게 그리기에는 약간 좀 공감이 못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어떤 사회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에피소드 안에서 이게 또 개별적인 인물의 사연으로 좀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게끔 조금 더 디테일한 묘사 쪽에 공들여서 구성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내일. 오늘 밤 9시 50분 방송에서는 위기관리팀 3인방이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